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양시장 현재 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빨간불로 출발을 했고 상승 흐름 이어갔었기 때문에 아마 기대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헝다그룹의 채무 잘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은 안도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오늘 마감장 체크해 보시고요. 또 주말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 가보셔야 될 텐데요. 저에게 고민되시는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릴게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요.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오늘 장 마감 때쯤에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충성 위원님이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뿐만 아니라 앞서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번 주 핫 이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세력들이 찾으려고 하는지 분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 전화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 가능하니까 되도록 전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7,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매수가 기술적으로 얹혀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추세가 이탈되면 일시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물대 28,000원 구간 27,000원 구간을 계속적으로 못 넘어주고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등락이 좀 반복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냥 보유하고 계신다면 11선 지지까지만 체크해 주시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5,000원 구간입니다. 저 구간 지지된다면 일단은 한번 눈여겨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27,000원 구간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사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뭐 관련해서 종목의 뭐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슈가 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좀 받아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탄력성이 부재하다는 면을 좀 인지를 하시고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있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 27,000원짜리 돌파를 한다면 다시 이제 3만 원 뭐 이렇게 한 단계씩 높여가시면 되는데 뭐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 여부 검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전화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게임빌요. 게임 비리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37,444원, 37,444원의 비중은요? 30%입니다. 30%입니다. 자, 게임빌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 관련해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삼거래 전에, 그러니까 추석 전에 굉장히 급등이 이어졌다가 지금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게임빌 관련해서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2달 정도 되셨나요? 아니요, 이거요, 좀 됐거든요. 옛날에 네. 2만 원대 들어가가 많이 남구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는 네네. 이게 올라가지 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는 들어갔는데 계속 내려먹어가지고 그 10번 들어갔어요, 그걸. 계속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37,440원이. 일단 지금은 뭐 더 이제 비중은 담으시지 마시고요. 네, 사실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야 돼요. 네, 여기 네. 보시면은 뭐 앞서서 13,000원부터 뭐 57,000원 구간까지 올라갔죠. 아마 네. 뭐 기존에 매수하셨을 때는 뭐 2만 원 구간부터 그러니까 이 자리부터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보셨던 구간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은 좀 물량 소화를 하는 그런 구간이고 뭐 중국 게임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또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뭐 하락은 어느 정도 얼추 나왔고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으나 이 자리만 잘 이렇게 지지받으면 매수하신 가격대는 다시 올 수 있어요. 아, 만약에 그 더 자리에 올라가지는 오면은 안 하고요. 네? 더 올라가지는 안 하고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매물대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속 손절을 하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한 번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네. 박스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얼추 오면은 일부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고 네, 일단 35,000원에서 33,000원에서 35,000원 구간에서 좀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비중을 더 담지 마시고 네, 일단 끌어가시고 매수가 오면은 일부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네. 한동안 그렇게 좀 반복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 네. 추세를 확실하게 얘가 돌아서 올려지는 모습이 나오는 건 4만 원짜리를 좀 돌파를 해줬을 때거든요. 아, 일단 예. 그 전까지는 박스권을 이용해서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 작업을 반복하시고 일단 4만 원 네. 돌파 여부, 4만 원 돌파를 좀 강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하셔서 좀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그때는 이제 조금 끌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그 전까지는 조금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 관련주가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쉬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좀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본느요. 본느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3,800원에 15%요. 3,800원에 15% 비중입니다.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잘 버티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느 같은 경우 매수를 하시고 좀 기술적으로 얹혀놨다가 일단은 바로 상승이 안 나오고 조금 뒤로 빼는 모습인데 일단은 네. 뒤로 빼는 모습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은 어느 정도 얼추 나왔어요. 일단 차트가 지금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 상단은 이제 3,150원 구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만 좀 잘 통과를 하고 매물 소화만 잘 매집만 해간다면 추세적으로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음 목표 구간인 3,15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러면 이제 3,500원, 그 다음 4,000원 정도 이렇게 목표가를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상 뭐 거의 바닥권이기도 하고 상승이 나왔다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신다면 6,610원 구간이 최고점인데 저 구간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일단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은 어쨌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3,500원, 4,000원 정도 목표감 보시면서 전문가님. 좀 끌어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저기 제가 지금 여기 제가 저 3,800원에 사가지고 네. 좀 약간 길게 보고 뭐 최고점 넘길까 하고 뭐 샀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최고점이 됐는데. 4,000원 구간이세요? 아니 3,800 그때 샀어요. 사가지고 뭐 신고가 노리고 샀는데요. 네. 근데 델타 변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길게 갖고 가고 싶은데 왜 화장품은 위드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나요? 화장품은 위드 코로나랑 상관이 있죠. 화장품을 네, 사실 네. 제일 많이 사갔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죠. 네. 지금 한국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영향을 그걸- 바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님 이거를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좀 길게 갖고 가면 좀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보신다면은 추가 매수 지금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주식은 항상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사셔야 되거든요. 화장품 관련주 저는 지금 당장 사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 관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려는 그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나 지금 당장 네. 기회비용 측면을 조금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3,000원짜리 정도 기준선으로 잡고 위아래에서 사시는 건 괜찮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길게 끌고 가는 거는 괜찮죠? 괜찮은데 뭐 코로나도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있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벗어날 거예요. 마냥 이렇게 두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을 좀 끌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만약에 올라갈 재료가 없다면 한번 밑으로 빠졌다가 칠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당장 잡으셔봤자 어차피 상한가 안 나와요. 네.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만약에 뭐 여행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는 그나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에서 일단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지금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매수를 하시는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다만 조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장기 이평선 61선, 121선 있잖아요. 네. 거기 정도는 조금 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 전략까지 궁금하셔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시간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본느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콜마 BNH요. 콜마 BNH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52,940원. 52,940원이요? 네네. 네, 비중은요? 18%요. 18%요. 비중 18%. 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고, 아까 본느 봤는데 이 콜마 BNH도 화장품 관련주로도 엮이게 됩니다. 굉장히 좀 하락이 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하락이 진정될 듯 하면서도 일단은 진정이 좀 되지 못하는 모습인데 1차적으로는 4만 원을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밑으로 한 단계 더
빠졌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안 나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아요. 일단 너무 많이 지금 비중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6,000원짜리 지금 자리는 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시고, 1차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36,000원을 살짝 이탈은 할 수 있으나 지금 자리를 지지해야 되고, 4만 원 돌파 여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4만 원을 강하게 좀 끌어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끌어가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지 못하다면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관련해서 뭐 건기식 관련해서도 묶여 있고 화장품 관련해서도 묶여 있는데, 사실 뭐 앞서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좀 보긴 했었지만 지금 당장 수급이 살아나기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멀리 보신다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일단 지금은 짧은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48,000원 목표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4만 원 돌파, 그 다음에 48,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선에서만 지금 박스권을 좀 노려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빠지는 이유는 지금 당장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화장품이 회사가 뭐 지금, 문제였거나 그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사가 문제여서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죠? 회사가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나고 있죠. 근데 화장품 관련주, 지금 관련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기업이죠? 애터미. 화장품이죠. 예, 화장품 건강식. 화장품 관련주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화장품을 가장 많이 소비했던 그런 가장 여기 매출에 기여를 했던 나라가 사실 국내보다는 중국 기업들과 관련돼서 많이 움직였어요. 화장품은 사실. 그쵸? 근데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당장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려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벗어나야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사고 싶어 해야 사실 주가는 올라요.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지금은 시간적으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초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냥 손절 뭐 조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매매는 사실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전 객관적인 관점에서 주가는 더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사실 포지션을 롱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네.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까지 코로나 종식이 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까지 맞다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포지션을 지금 조금 비중을 조절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끌어가야 될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콜마 B&H 상담 도와드렸고요. 본느와 함께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힘을 좀 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 전화 창구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기아인데요. 네. 84,400원에 30%예요. 기아 84,400원에 30% 비중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시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좀 상승하나 싶으면 다시 하락하고 주춤주춤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매수가 이상 올라오고 상승할 수 있을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기아 관련해서는 뭐 쉽게 8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지금 박스권입니다. 계속적으로 조금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잡으시고 일단 저 자리에서 좀 비중 축소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5배 이상 상승을 했고 일단은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그만큼의 물량 소화를 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추세적으로 9만 원짜리를 좀 확실하게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고점 돌파도 노려보셔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포지션을 짧게 대응하자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떨어지면 추매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돼요? 비중이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은 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8만 원 지지되는 선에서 목표가 9만 원 잡고 대응하시고 8만 원 이탈되면 추세가 완전 좀 이탈되는 거잖아요. 네. 투자 심리가 좀 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조절해서 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사실 삼성전자처럼 차트가 좀 뭉개질 수 있어요. 여기도 자리가 잘 잡다가 여기 이탈되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밀려버리죠. 일단은 삼성전자 차트 한번 지켜보시고 관련해서 이제 뭐 대형주는 사실 움직임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앞서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러한 날을 지켜보시면 사실 힌트는 다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만 원 좀 밑으로 빠지면은 축소 좀 줄여야 되나요?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형주는 이제 매매하실 때 보면 외국인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외국인 지금 연달아서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8월 말부터. 빨간색으로 다 이제 뭐 물들어 있죠. 기관은 조금 팔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사는 건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 일단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던 외국인들이 연달아서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은 좀 보유. 지금은 보유, 관망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자동차 관련주, 대형주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믿고 매수를 하셨는데 너무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계속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보유하고 가신다면 분명히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수건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4,000원의 비중 20%입니다. 자, 특수건설이 뭐 여수, 남해, 해저터널 예비타당성 통과 이슈도 있었고 철도 관련주, 건설주로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 권리락과 유상증자 이후에 지금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특수건설도 조금 어려운 위치이긴 한데 한 번 더 뺐다가 가는 것이 사실 흐름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지금 11,000원짜리 좀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밑으로 뺐다가 이제 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예요. 다시 상승을 해줄 거지만 바로 가느냐 아니면 뺐다 가느냐. 일단 물량 정리는 일정 부분 좀 하고 있다.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대는 다시 올라올 것이고 17,000원 이상도 가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기간적으로 몇 개월 정도 답답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11,000원짜리가 하단이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 12,600원 구간인데 저 자리에서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세적으로 정말 강하게 나와서 자리를 좀 잡아주면 매수하신 가격대 사실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조금 탄력성도 있고 적당히 이제 상승이 한번 붙으면은 좀 무섭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종목의 특성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일단 대응 여부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건설은 12,6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나중에 좀 다시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력도 있고요. 괜찮은 종목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반등이 나타났을 때 다시 접근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옵트론텍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500원에 비중이 25%인데요. 자, 옵트론텍 지금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물론 손실이 좀 크시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일단 옵트론텍 관련해서는 손실 크다고 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클 수 있겠으나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일단은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이제 매수하신 구간이 사실 박스권 상당한 곳에서 들어가셨어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고 비중이 많아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사실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8,600원 구간 기준 라인으로 조금 체크를 하시고 하단은 7,700원 구간 밑에 좀 손절 라인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500원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못해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만 좀 2, 3개월 정도? 좀 멀리 보시고 2, 3개월 정도만 끌어가시면 다시 이제 10,000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등락 하나하나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지금 아마 걱정이 되시는 건 비중이 많아서입니다. 일단 처음에 매수하실 때 조금 애매하시다면 비중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하이 리스크 물론 하이 리턴이지만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짧게 대응하시면서 일단 흐름을 좀 보신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전고점 15,3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고 7,700원 구간 지지 확인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 구간 10,000원 정도 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생각보다 크지 않고 분명히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 투자만 좀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TSK TSK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5% 됩니다. 42,000원에 15% 비중입니다. 이 네. 종목이 등락이 좀 있었었는데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아마 8월, 7월 그때쯤에 매수를 예, 하신 예,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PS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뭐 3D 랜드 관련된 업종인데 일단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같이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매출도 예.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찍히고 있고 추정치가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5,000원짜리 뭐 살짝 이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자리 지지만 받고 나온다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시간적으로 좀 기다리시면 다시 이제 5만 원 이상도 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작년부터 거의 이제 상승만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5,000원짜리가 만약에 지지되지 못하면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35,000원 이탈되면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은 뭐 크게 변동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신다면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1차적으로 목표 구간 지금은 4만 원 구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쯤 되면은 제가 추매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요? 예. 4만 원 정도 되면 사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더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조금 높은 구간이잖아요. 예, 예. 지금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플러스 구간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도 내 매수가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매수가도 고려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덜어내시는 게 사실 좋아요. 같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리를 잡으면 추가 매수를 이때쯤부터 해서 끌어올라오시는 게 베스트거든요. 어쨌든 내가 산 매수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매수가도 고려를 해서 일단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나는 뭐 대응하는 것도 싫고 뭐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편하게 그냥 매매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신다면 46,600원 구간이 61선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한 1, 2주 정도 자리를 잡으면 추가 매수해서 끌어올라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일단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SK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종근당 종근당이고요.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될까요? 13만 3천 원에 15%요. 13만 3천 원에 15% 비중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나빴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좀 하락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네. 반등의 여진 없을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종근당 관련해서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뭐 저번 달 말이나 이번 달 초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애매한 구간에서 사실 들어가셨어요. 완전히 좀 돌파를 보고 들어가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장기평선 여기 상단 딱 양봉 뜨면은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았는데, 일단은 돌파할까 하는 구간에서 좀 할까 말까 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셨다라는 좀 네. 기억을 하시고, 일단 12만 원짜리가 자리가 좀 잡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일단 종근당 관련해서는 작년에 뭐 제약바이오 대부분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종근당 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좀 튼실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은 다시 이제 상승은 나와줄 겁니다. 다만 12만 원짜리가 자리 잡지 못하고 좀 이탈이 된다면 조금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좋은 기업이지만 수급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더 이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네. 한번 지켜보시고, 최대 열어두셔도 11만 6천 원짜리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목표 구간에 15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한번 수급받고 기업의 본연의 가치로 간다고 해도 여기 27만 원짜리는 다시 넘어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투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일단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 대응 여부 검토하자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종근당 수급이 좀 따라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래로는 11만 6천 원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 이상까지 봐주고 계시니까요.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화신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8,99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와 오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8,96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 매수도 지금 상황이라면 나쁘지 않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좀 고점이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화신 관련해서는 뭐 양호한 상태입니다. 일단 뭐 자동차 관련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화신 관련해서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고, 상승이 나왔다가 좀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살짝 바닥권에서 지금 8,000원이 지지되는 이 선에서 지금 박스권을 살짝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추세 돌파는 이제 한 번 정도 딱 시도를 했는데 9,300원 돌파 여부에 좀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이렇게 갔다가 살짝 꿈쩍거리고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제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거든요. 어쨌든 61선을 언제 빠르게 돌파해 주느냐, 그 시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빨리 상승이 나오냐, 조금 덜 나오냐가 달려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 한번 지켜보신다면 뭐 11,450원 기존의 신고가 구간인데 저 구간 충분히 넘을 수 있고 더 상승할 가능성도 큰 종목이고 일단 1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갈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대응 여부만 검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투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앞선 그림에서 나오지만 상승 나왔다가 눌리고 한 2달 정도 지금 쉬고 한 3달, 4달째까지 쉬고 4달째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2달 정도 좀 넉넉하게 한번 지켜보신다면 다시 이제 반등 나와줄 것이고 이 종목도 이 종목이지만 이제 자동차 관련주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더 빨리 캐치가 되시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관련주 지금 화신 말씀해 주셨는데 기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답답한 흐름인데 그래도 2-3달 정도 마음 여유 갖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코오롱 인더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73,000원에 비중 20%. 오늘 처음으로 수익 내고 계신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수소 테마로 엮이면서 지금 상승 계속하고 있는데 매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부럽기도 한데 위원님 얼마나 또 수익 이제 챙겨갈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코오롱 인더 관련해서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일단 5일선 지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선 이탈되면 일단은 좀 던지시고 다시 이제 잡고 이 부분을 좀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은데 줄였는지는 지금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5일선 지지 여부만 체크해 주시고 다음 거래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3일 연속 오늘까지 꿈쩍꿈쩍 거리면서 계속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지 못한 시점이 3일이거든요. 3일 동안 사실 이러면은 한번 밑으로 뺐다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쨌든 다음 거래일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5일선 이탈되면 일단 싹 정리하셨다가 다시 눌린 구간, 적당히 좀 눌린 구간에서 다시 이제 진입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비중도 얼추 담겨 계시기 때문에 일단 수익은 줄 때 좀 지금은 순환매도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어느 정도 좀 줄 때 챙기면서 가자라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5일선 지지 여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또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08% 하락이고요. 약보합권입니다. 3,125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봉상이율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고 포인트가 3,14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전장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더니 최저점이 3,119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살짝 올라와서 3,12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이 거래일째 하락입니다. 수급상황 체크해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량이고요. 48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오전장부터 끌어가고 있죠. 2,92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3,49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오전장에 강한 흐름 보여줬지만 0.13% 약보합권 전환으로 7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95% 하락하면서 10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죠. 1.13% 상승으로 404,500원에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22% 상승으로 92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LG화학이 어제 강한 반등 보여줬습니다. 0.26% 오늘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75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네이버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하락했던 낙폭을 반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91% 상승하면서 11만 9,500원.
삼성 SDI가 0.82%, 현대차가 0.96%, 세트리온이 3.51%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3% 상승으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37.56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전장에 강했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고 있고요. 최저점이 1034포인트인데요. 지금 1037포인트로 아주 강보합권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상을 체크해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가 끌어주고요. 2,242억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51억 원, 외국인이 85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오늘의 주인공 LNF라고 할 수 있겠죠. 장중 20%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현재는 19만 400원, 19.69% 상승하면서 3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 펄어비스도 오늘 6.33% 상승하면서 87,400원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쳤습니다. 추석이 마무리되고 목요일, 금요일 시장은 다소 좀 지지부진한 느낌도 들긴 했지만요. 이 정도 하락이게 정말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견조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이나마 좀 들어오면서 아주 큰 폭의 하락은 막았었던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잘 챙겨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어제 오늘 굉장히 조금 양호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크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헝다 관련된 그런 이슈를 좀 피해갔고요. 일단은 어제는 좀 흔들림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별주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 전반 아시아 증시 중에서 그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도 아니고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은 여전히 좀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헝다 관련된 그런 이슈가 지금 당장 파산 위기를 좀 못 넘겼다, 이자를 납부한다 그랬는데 지금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디폴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이제 금융위기, 우리가 겪었던 2008년도 그런 금융위기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헝다라는 것은 이거 내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반 시진핑 세력 쪽으로 이제 또 돈을 좀 주고 있는 게 사실 헝다 그룹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시진핑이 지금 도와줄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시진핑이 좀 그리는 그림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유화를 해버리는 것,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파산이 돼도 안 돼도 시장 중간중간에 변수는 낼 수 있으나 파산을 하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차분하게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FOMC나 그런 것들, 다만 이제 시장이 조금 조심조심한 거는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저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테이퍼링 관련된 그런 이슈가 새벽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 조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인지가 될 수 있으나 막상 이제 시기가 딱 정해져 버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느껴지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지수는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려갈 겁니다. 당분간 3,000선에서 3,100선에서 3,200선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주도 섹터가 굉장히 좀 부재한 시장이에요. 그나마 다행으로 일단은 OTT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어디까지나 갈 수 없을 거고, 파급력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섹터가 형성이 될 때는 이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굉장히 큰데, OTT는 엔터테인먼트 그 제작사 정도에 좀 국한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상승하려면 주도하는 섹터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있는 그 섹터 중에서 가장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재료가 많고 여러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될까, 그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좀 주식 시장을 좀 오래 대응하셨던 분들은 지금 장이 굉장히 좀 편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신규로 좀 진입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면역이 없다라고 좀 냉정하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면역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평생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뭐랄까요, 대응하는 그 레벨업이 된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내 능력치를 좀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지금이 힘드니까 나는 빠져나가고 작년에 돈 버셨던 분들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다 까먹으셨으면 까먹으셨지. 냉정한 겁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얘기 하지 않아요. 벌었다는 얘기만 하지. 근데 그분들 다 없습니다, 지금. 지금 시장에서 버티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건데 어쨌든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고 멀리 보시고 대응하고 내가 진화하고 내 실력을 좀 높이는 데만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면역이 생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올해 초만 해도 뭔가 다들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장 정말 주린이 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고요. 손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좀 냉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최충성 의원님 또 저희 마감이반 60분의 승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도 덜어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많은 내용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아이비 김영 30%고요. 네. 저기 5,037원이요. 5,037원이고 비중 30%입니다. 네네. 아이비 김영 교육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뭐 정치 테마주로 네. 엮이기도 했었고 근데 가격대가 꽤 높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줄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한 것 같아요. 저번 얼마 주에. 전에 사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목소리를 들어서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 같은데 일단 이 네, 종목은 9월달에 처음 해서. 네, 이 종목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단타를 칠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와 있고 네. 일단 세력들이 그냥 끌어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올라왔지만 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저도 건드리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추세가 좀 많이 이탈이 되면 조금은 비중 조절, 조금 아프실 수 있는데 조금 비중 조절하시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일단은 낙폭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4,000원 지지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포지션을 일단은 기다리시고 어느 정도 끌어오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좀 감내가 가능하시면 10% 정도인데 지금 상황부터는 일단은 4,000원 지지가 된다면 조금 괜찮아요.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다시 추세 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재료가 없는 종목도 아니고 관련돼서 뭐 인맥 관련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쉬어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시고 좀 보신다면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와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이상도 사실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이게 대선 관련된 인맥주로 좀 묶여 있잖아요. 네네. 이것은 중요한 게 이제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을 지금 이기고 있어도 뭐 다음에 갑자기 또 떨어지면 일주일 뒤에 또 떨어지면 내일 떨어지면 이게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조금은 대응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 일단 뭐 아직 뭐 끝나지도 않았고 몇 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그런 인맥, 대선 테마들은 분명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박스 4,000원 지지 확인하시고 1차적으로 목표가 5,000원 정도 삼으시고 5,000원을 정말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5,500원에서 5,600원 구간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높은 구간에서는 비중 많이 담지 마세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 1,500원부터 5,800원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때 거의, 샀던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는 비중 네. 만약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단타로 들어가셨죠? 네, 제가 딱- 9월 달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네. 알고 올라가지고. 하자마자 사신 게 이거네요. 어쨌든 단타 들어가시는 거는 한 비중 네. 5에서 10% 정도? 많아봤자. 네, 그러니까 짧게 그냥 밥값 정도 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네. 흐름 궁금하시면 다음에 한번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B 김영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해결해 드렸는데요. 아직도 내가 채택이 안 돼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뭔가 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최충성 위원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보시고 또 바른 길로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